갤럭시 탭 S7 FE 모델을 예약 구매로 빠르게 구매했습니다. 스펙 대비 가격이 너무 비싸게 책정된 것 아니라는 논란이 좀 있는데요. 갤럭시 탭 S7과 S7 플러스를 모두 구매해 사용해본 입장에서 솔직한 소감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박싱입니다. 박스를 보니 상당히 얇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또 충전기를 뺀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먼저 들었지만 다행히 충전기와 케이블은 무사히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구매한 모델은 128기가 용량의 LTE 미스틱 그린 컬러입니다. 가장 저렴한 64기가 모델은 4기가 램을 탑재했지만 128기가 모델은 한 단계 더 큰 6기가 램을 탑재했기 때문에 7만원이 더 비싸지만 6기가 램이 들어있는 128기가 모델을 구매했습니다. 안 그래도 AP가 스냅드래곤 750이라서 이게 좀 중급형이라서 좀 딸리는데 램까지 딸려버리면 버벅임을 못 견딜 것 같더라고요. 미스틱 그린 컬러는 실제로 보니까 색감이 잘 드러나진 않고 얼핏 보면 하늘색이나 실버색에 가깝습니다. 하늘색의 테이블 매트색이랑도 비슷해 보이죠? 일단 12.4인치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건 똑같고 전체 사이즈나 카메라 위치, 버튼 위치들도 같습니다. 그래서 S7 플러스와 북커버 케이스와 키보드 케이스 정도는 호환이 된다고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점들이 조금씩 있는데요. 일단 S7 플러스는 후면에 S펜을 붙이는 부분에 원래 띠 모양의 디자인이 있었는데 FE는 그런 것 없이 말끔하게 단색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S펜을 붙여야 할지 약간 감이 안 잡히기는 해요. 적당히 카메라 아래 라인에 붙여도 되지만 띠에 정확히 붙어있던 S7 플러스에 비해서 고정이 딱 되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S펜도 블루투스로 연결되는 S7 플러스 모델과 달리 블루투스 연결이 되지 않는 모델이라서 버튼을 사용한 카메라 셔터 기능이나 에어 액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좋은 점은 이 블루투스 모듈이 없으면 내장 배터리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S펜의 배터리를 충전할 필요도 없게 됩니다. FE에서는 S펜을 굳이 여기다 붙이고 다닐 필요가 없이 북커버 케이스에 수납하고 다녀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카메라 범프 모양도 S7 플러스와 똑같은데 자세히 보면은 S7 플러스는 광각과 초광각 렌즈의 듀얼 렌즈로 구성되었었는데 FE는 싱글 렌즈 하나만 있고 그 아래에는 마이크가 달려 있습니다. 어차피 태블릿에서 카메라를 쓸 일은 잘 없으니까 이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태블릿의 핵심 스펙인 디스플레이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데요.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였던 S7 플러스 모델과 달리 FE 모델은 TFT LCD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해상도도 2800/1752에서 2560/1600으로 조금 더 줄었어요. 그리고 120Hz의 고주 사율이 빠지고 60Hz의 일반적인 주사율만 지원합니다. 120Hz의 태블릿들을 주로 써온 저로서는 역체감이 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60Hz로도 충분히 사용하시던 분들은 별 문제 없으실 수도 있어요. S7 시리즈는 AKG 튜닝 쿼드 스피커를 탑재하였지만 FE 모델은 AKG이긴 하지만은 쿼드가 아닌 듀얼 스피커만 탑재했습니다. 스피커가 4개에서 2개로 줄었기 때문에 음향의 풍부함은 확실히 더 줄은 것 같습니다. 두께와 무게도 조금 더 올라갔는데요. 두께는 5.7mm에서 6.3mm로 약 0.6mm가 늘었고 무게는 575g에서 608g으로 약 30g 정도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아마 아몰레드에서 LCD로 바뀌면서 백라이트 모듈이 추가되어다 보니까 두께와 무게가 조금씩 늘어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S7 플러스와 차이 없이 여전히 유지된 스펙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10,090A의 압도적인 배터리 크기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세팅하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태블릿을 켜놓았는데 배터리가 생각보다 많이 달지 않는 게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대화면에 잘 어울리는 덱스 기능도 빼먹지 않고 그대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판매되는 키보드를 결합하고 덱스 모드를 켜면 노트북 같은 환경으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잠깐 써본 제 소감을 말씀드려 볼게요. 스펙 논란에서 가장 이슈인 스냅드래곤 750의 성능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배틀그라운드 게임도 안티 엘리어싱을 켜고 플레이를 쾌적하게 할 수 있었고 기본적인 웹서핑뿐 아니라 S펜 필기에도 큰 부담이 없었습니다. 다만 3분할 화면을 활용하기 시작하면 버벅임이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갤럭시 탭 S7 FE 128기가 LTE 모델의 출시가는 77만원이지만 저는 예약 판매 할인을 받아서 61만원에 구매했는데요. 이 정도 가격이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스펙이 좀 딸리긴 하지만은 태블릿의 존재의 의미나 가치는 퍼포먼스보다는 화질과 사이즈에 있다고 보거든요. 고사양이 필요한 전문적인 작업은 노트북으로 돌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11인치대의 갤럭시 탭 S7이나 아이패드 에어 4세대와 비교를 하시는데 제대로 된 비교 대상은 12.4인치의 탭 S7 플러스나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라고 봅니다.
이전까지 12인치 시대의 대형 태블릿들은 워낙 고가라서 구매할 엄두가 잘 나지 않았는데 갤럭시 탭 S7 FE는 전에 없던 색다른 스펙의 조합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수업 전용이나 문서나 메일을 읽는 뷰어 정도, 아니면은 집에서 유튜브, 넷플릭스, 머신 정도로만 쓰게 될 것 같다면은 굳이 비싼 오버스펙의 갤럭시 탭 S7 플러스나 아이패드 프로 12.9를 사는 것보다 거의 반 가격에 가까운 FE를 사는 게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구매 결정에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여기까지 인사이트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